오늘은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3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고요. 두 번째 책은 잠자기 전 30분,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동안 미라클 모닝이 열풍처럼 번졌죠. 새벽에 일어나는 루틴이 유행처럼 확산되었고요. SNS는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이 붐을 일으킨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컸어요. 사회 전반에 퍼진 이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시도를 했고 자기 효능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표현도 없었고요. 대신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잠시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지금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저녁형 인간과 함께 쓰이면서 수면과 기상시간에 중점을 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면 패턴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반면에 미라클 모닝은 아침 시간의 활용에 방점을 둔 자기 개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개념을 대표하는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쇼 히로스의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 책은 2008년도에 국내에 소개되었고요. 저는 2010년도에 읽었습니다. 2021년도에 20주년 특별판도 출간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아침형 인간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수면과 각성을 자율신경의 적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몸을 활발하게 하는 교감신경과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아침에 활발하기 때문에 활동에 적합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밤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휴식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생체 리듬에 역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기본 체력을 소모해서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수면 부족 역시 몸을 갉아먹습니다. 현대인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과적인 그런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11시경 가장 낮았다가 낮은 체온을 유지하고 새벽 5시부터 서서히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11시에 취침을 하고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 1시간은 가장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낮에 3시간에서 6시간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도 적합하다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매과학의 저자 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정력적이고 자기 효능감이 높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면이 지나치게 긴 경우는 비판적이고 만족도가 낮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짧게 잠을 자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과 길게 잠을 자는 사람은 야행성과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책은 다카스마 데스시의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2008년도에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자는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6시간 반에서 7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렘 수면 시간의 패턴에 맞춰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저자는 수면을 하루를 마감하는 단순한 휴식으로 보지 않고요. 하루의 출발이자 뇌의 준비 운동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특히 잠자기 전 20-30분은 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아침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는 동안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 중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는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고요.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 처리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떠올린 이 정보는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문 분야 말고 그 외의 정보도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일 3분할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억력은 오전에 절정에 이뤘다가 정오쯤에 점차 떨어져서 7시 이후는 오전의 절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중요한 업무, 오후에는
보조적인 작업, 그리고 저녁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창의적이고 즐거운 활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자기 전 30분에 시를 뿌리고요. 아침 30분에 수학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책은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할 엘로드는 20살 때 트럭과 교통사고를 당해서 6분 동안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11군데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됐죠. 하지만 저자는 아침 루틴을 통해서 인생을 극복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미라클 모닝이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6분짜리 루틴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1분입니다. 1분 동안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명상을 하라고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확신의 말을 1분 동안 하라고 해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why라는 질문을 한번 계속해 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각화 1분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일기를 1분간 써보는 겁니다. 감사했던 일이나 자신이 성취했던 그런 일들을 노트에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독서를 1분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계발서도 좋고요. 종교서적도 좋은데 한두 페이지라도 그 시간에 차분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1분간 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깨워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1분씩 시작을 해서 시간을 늘려나가다가 30일간 실천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침형 인간은 생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잠들기 전 30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30분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이를 종합해서 실천 루틴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2배로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20년 넘게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온 산 증인으로서 이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 단 하나의 습관을 실천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일찍 일어나는 삶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했던 미라클 모닝 실천편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을 안 누르고 영상을 찍어서 다시 찍어야 돼요. 자율신경.